안녕하세요. 책드레입니다. 30도를 넘는 더위에 지치고 있는데 제주부터 장마가 시작되었다 하네요. 우리는 참 많은 계절을 가지고 있어요. 초봄, 봄, 초여름, 장마, 뜨거운 여름, 가을, 초겨울, 한겨울 등 표현하는 말도 아주 다양하고요. 사계절이 아니라 8계절, 10계절인 듯 있는 듯합니다. 텃밭에는 완전 초록이들이 색을 짙게 하며 젊음을 뽐내고 있고, 토마토는 이제 익어서 먹을 수 있고, 상추는 키가 많이 컸네요. 자라나는 것을 보는 재미에 더워도 여름이 즐겁습니다. 책들애가 소중하게 채워가는 천연동 하늘쌤 작은 도서관에 지난 한 주간 소식을 전해드리는 하늘쌤 라이브 1230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서관 데이입니다. 천연동 하늘쌤 작은 도서관에서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반에서 11시 반까지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인 도서관 데이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주가 상반기 도서관 데이의 마지막 주간이었습니다. 7, 8월은 활동가들이 하반기를 준비하며 재충전의 시간과 보수 교육이 진행되고 하반기 책을 선정하고 책놀이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도서관 데이 친구들과 더운 여름 건강하게 지내고 9월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엄마와 도서관에 놀러 오겠다는 약속도 하며 아쉬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쌤에 모여 뜨개 친구입니다. 드디어 뒷판이 완성되었습니다. 비록 작게 연습으로 뜨고 있지만 뒷판이 완성되니 너무 뿌듯합니다. 앞판에는 꽈배기 무늬를 넣어서 떠보기로 하고 앞판에 고무단까지 완성해 오기로 하였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걱정했지만 한 코 한 코 뜨다 보니 편물이 모양을 갖추게 되네요.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앞판에 도전을 시작합니다. 설레네요. 세 번째 소식은 책친구 소식입니다. 초등 책친구들과는 별명을 땡땡땡 여우라고 별명을 지으라 하니 모두 한결같이 구미호를 떠올려서 진행하는 책친구가 내 별명은 주름여우라고 할래요 하니 그제서야 구미호가 아닌 파랑구미호, 스파이여우, 뚱이여우, 엄마여우라는 별명을 만드는 것을 보고 미디어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우야 여우야 모하니를 읽고 그에 대한 대답과 질문을 만들어 보며 오늘은 그리는 활동은 안 하고 놀자고 했더니 너무 좋아했어요. 평소에 무언가 해서 보여지는 것에 익숙한 모양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마음껏 놀 때 마음도 몸도 많이 성장하는 것인데 하는 생각도 했네요. 그래서 실컷 놀아보기로 하고 마음껏 질문도 하고 답도 생각하고 웃고 장난도 치고 놀았답니다.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물으니 게임한다. 무슨 게임? 로블록스. 게임은 언제 하니? 엄마 아빠 외출할 때. 그 다음 질문이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은 들켰니 안 들켰니?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안 들켰다 하니 책 친구들이 휴 다행이다 하기도 했습니다. 성인 책 친구들은 엄마야 누나야를 읽어보고 낭송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어린 시절에 부르던 동요를 불러보고 추억을 나누었고 김소월 시인에 대해 알아보고 그 노래에 담긴 정서를 공감해보고 책의 다른 시도 읽고 그중 노래로 만들어진 것을 소월 시인의 증손녀가 부르는 노래도 들어보며
오랜만에 너무 좋은 시간이라고 말씀하셔서 준비한 활동가들은 흐뭇한 마음이었습니다. 엄마야, 누나야, 나 부모에서 언급되지 않은 아버지, 소월이 어릴 적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어떠했을까? 조금이나마 헤아려 보려 했고, 진달래 꽃에선 가시는 님에게 꽃길을 만들어주며 밟고 가라 하는 마음에는 가지 말라는 마음이 더 컸을 것 같다고 입을 모았네요. 같은 시지만 우리는 각자 다른 마음도 같은 마음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시를 읽는 재미이기도 한 듯합니다. 그림책에 표현된 것들 중 마음에 드는 시를 표현하며 학창시절 가을에 했던 시화전에 대한 추억도 나누었고, 책 친구 중 낭독을 잘 하시는 분이 낭독해 주시는 걸 듣기도 하고 각자 시를 한 편씩 마음을 담아 읽어 보았습니다. 네 번째는 하늘쌤의 모여 켈리 친구입니다. 오늘은 11분이 오셔서 프로그램 실이 북적북적했습니다. 부채에 그림을 그리고 적을 문구를 연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림에 자신 있는 분은 부채에 바로 그리시기도 하고, 아직 연습이 필요하다시며 문구를 찾아보고 연습하며 나의 멋진 합죽선을 상상하며 오늘도 한 획 한 획 정성껏 써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그림책은 걱정상자와 엄마야 누나야입니다. 먼저 걱정상자입니다. 조미자 글 그림 봄개울에서 2019년 6월에 편했습니다. 글과 그림을 그리신 조미자 작가님은 홍익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그림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작 그림책으로 어느 공원의 하루,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노란 잠수함을 타고 바람이 살랑 보글보글 퐁퐁 내 방에서 잘 거야. 내가 싼 게 아니야. 걱정상자, 불안, 가끔씩 나는 타이어월드 등이 있고, 축하합니다 그림책에 글을 쓰고 마음이 퐁퐁퐁 꼴뚜기, 미운오리 새끼를 읽은 아기오리 3남매 등의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걱정이 있습니다. 키가 작아서 걱정, 못생겨서 걱정, 친구랑 싸워서 걱정, 축구를 못해서 걱정, 엄마한테 혼날까봐 걱정, 숙제를 다 못해서 걱정. 수많은 걱정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걱정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져서 나중에는 진짜 무엇이 걱정인지도 모를 정도가 됩니다. 그저 막연한 걱정에 휩싸여 마음만 불안합니다. 걱정으로 가득 찬 마음은 즐거움도 느끼지 못하고 웃음마저 잃고 맙니다. 그럼 걱정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내 걱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걱정을 구체화하는 것이지요. 호랑이 호는 걱정이 많은 친구인 도마뱀 주주에게 걱정을 상자에 담아보라고 말합니다. 주주는 걱정을 하나씩 상자에 담습니다. 우와, 주주의 걱정 상자는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추상적인 걱정을 상자라는 구체적인 물건에 담아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마음속 걱정을 해결하는 첫 단계라고 이 책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걱정이 무엇인지 한 발 떨어져 생각하게 해주니까요. 막연했던 걱정이 구체적인 사물인 상자로 변화하는 순간 걱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현실적으로 풀어낼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자, 산더미처럼 쌓인 걱정을 이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호는 주주를 이끌어 놀이처럼 걱정 상자를 해결해 나갑니다. 걱정 상자를 해결하는 맨 처음 방법은
커다란 새총에 걸어 날리는 것입니다. 새총을 타고 슝 날아간 걱정상자는 언덕 저 멀리에 툭 떨어집니다. 그러자 호가 말합니다. 주주, 어때? 작아 보이지? 조금 전까지 마음을 짓누르던 커다란 걱정이 작아져 버린 것입니다. 호는 이런 식으로 걱정 상자를 해결할 다양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걱정 상자를 예쁘게 색칠해서 다르게 보이게 하고 새가 낚아채 가도록 가만히 두고 보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걱정 상자를 없애는 진짜 방법은 걱정을 바라보는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실제로 걱정은 한순간에 사라지거나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걱정거리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는지, 얼마나 더 강한 의지를 지니는지에 따라 걱정을 느끼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작가는 걱정거리 앞에 움츠려 있기보다는 여유롭게 당당하게 걱정을 헤쳐나가기를 바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나도 그래. 사랑해. 끝! 같은 한마디 말로 당차게 걱정을 이겨내도록 용기와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 도마뱀 주주는 걱정이 많지만 참 행운아이기도 합니다. 호 같은 든든한 친구가 옆에서 함께 걱정을 풀어가도록 도와주니까요. 옛말에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걱정 역시 슬픔과 마찬가지로 누군가와 함께 나누면 힘이 됩니다. 보통 자기 일은 스스로 풀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거리를 두고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어렵기 때문이죠. 이럴 때 주변 친구에게 걱정을 이야기하다 보면 미처 몰랐던 문제를 발견할 수도 있고 친구에게 조언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 호는 주주의 걱정을 마치 자기 일처럼 나서서 도와줍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주주의 걱정 상자를 해결해 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없애지 못하는 걱정 상자가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 다른 시각을 지닌 새로운 친구 사자부가 등장합니다. 사자부는 마지막까지 풀지 못하는 걱정 상자를 다른 방법으로 단번에 해결해 줍니다. 그 방법은 새 친구의 마음을 모으면 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나는 해결책입니다. 셋이 함께 마지막 걱정 상자를 해결하는 장면은 서로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주주의 걱정을 내일처럼 도왔던 호, 엉뚱하지만 재치있게 주주의 마지막 걱정을 해결해준 부, 주주는 두 친구들 덕분에 이제 걱정 없이 활짝 웃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셋이 힘을 합치면 해결하지 못할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책은 엄마야 누나야입니다. 이번 주 성인 책 친구에서 함께한 그림책입니다. 김소월 글, 천은실 그림, 이주영 편, 현북스에서 2021년 2월에 편했습니다. 김소월 작가님의 본명은 김정식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이별과 그리움을 주제로 우리 민족의 한과 슬픔을 노래하는 시를 썼습니다. 김소월은 자신의 문학적 스승인 김억의 격려를 받아 그의 지도 아래 시를 쓰기 시작했으며 1920년 낭인의 봄, 야의 우적 등 5편을 소월이라는 필명으로 동인지 창조 5호에 처음으로 시 그리워를 발표하며 등단하였습니다. 오산학교를 다니는 동안 김소월은 왕성한 작품 활동을 했으며 1921년 동아일보에 봄밤, 풀따기 등을 발표했고 1922년엔 금잔디, 엄마야 누나야를 개벽지에 발표하였으며
1925년에 시론 시혼을 발표하고 같은 해 7월호에 떠나는 님을 진달래로 축복하는 한국 서정시의 기념비적인 작품인 진달래꽃을 발표하여 크게 각광받았습니다. 이는 시인이 생전에 낸 유일한 시집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1923년에 깊고 깊은 언약, 접동새, 1924년에 밭고랑 위에서 생과사, 1926년 봄, 저녁, 첫눈, 1934년엔 JMS, 고향 등을 발표했습니다. 그림을 그리신 천은실 작가님은 수채화를 즐기시며 다양한 분야의 그림 작업을 하는 일러스트레이터이십니다. 상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시간을 좋아하고 그 결과물이 보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하세요. 제인에어, 별, 겨울날 눈송이처럼 너를 사랑해, 씨앗 이야기, 내 팬티 못 봤니, 바다는 속이 깊어, 딱 한 번만이야 등 다수의 그림책, 일러스트 작업을 하였습니다. 김소월은 널리 알려진 시인입니다. 민요처럼 우리 결의 정서를 잘 담아낸 시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속말로 읽다 보면 마치 노래처럼 흥얼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노래로도 많이 작곡되어 사랑을 받았습니다. 소월의 시에는 슬픔이 있다고 합니다. 소월이 살았던 시대와 소월이 살아낸 삶이 힘들고 괴로웠기 때문이지요. 요즘 어린이 청소년들은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어른들은 말합니다. 그런 삶을 들여다보면 또 다른 외로움과 괴로움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데 이를 어루만지고 다독여주는 소통과 대화도 부족합니다. 좋은 시는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힘이 있습니다. 소월시도 그렇습니다. 이런 소월시를 3세대가 함께 읽으며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엄마야 누나야는 당장 힘들어도 힘을 내라고 속삭입니다. 우리 결애가 절벽 같은 어려움에 처했지만 새눈처럼 아무리 어려워도 봄이 되면 다시 싹을 틔우며 살아날 희망이 있다고 노래합니다. 아이들과 동요도 찾아보시고 문 열어라를 배워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